관계인 간의 거래에는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좀 두고 있어요. 국가가 부정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40%까지 페널티를 매길 수도 있어요. 내가 저가로 거래해서 증여세를 조금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46,000이라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줄 보고파TV를 책임지는 인식입니다. 자, 오늘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이혁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법인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단순하게 보면 특수관계인 하면은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 흔히 말하는 이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특수관계인이 이런 얘기가 나온 거가 사실은 대표님이 내 회사를 네. 원하시는 대로 소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서 그런 경제적인 실질 연관관계가 있는 분들을 통칭해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 법상으로는 소득세법상, 또 국세기본법상, 법인세법상, 상증세법상에 따라서 엄격하게 또 정확하게 그런 범위를 정해두고 있어요. 네네. 다 말하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네. 될까요?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 친족각에 있는 분,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제 인척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혼인 관계로 인해서 배우자의 그 친족들하고 맺어진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배우자. 네.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좀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신 분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다 포함해서 네. 특수관계자를 이제 친족관계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는요. 이번과 그 밖의 사용인, 두 번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친족도 네네.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주와 출자자도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 표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자를 통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네네. 네. 그리고 지배적인 영향력 기준은 30% 이상 출자가 기준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법인의 임명권 행사나 사업 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네. 특수관계자로 보고 있어요. 네. 사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친족이든 경제적이든 경영이든 보니까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관계는 맞습니다. 특수관계를 다 묶었다고 봐야겠네요.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협의해서 경제적인 실질에서 혜택들을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분들 다 포괄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네. 좀 예의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좀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특수관계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임의적으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는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좀 두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배우자와 우리 회사 주식,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걸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거. 네, 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현재 조건은 네. 배우자한테 사전 증여 가액이 한 10억 원 정도, 뭐 증여 공제는 6억 원들은 이제 포함을 하고요. 이미 이제 썼다는 공유 공제를 거죠. 예. 오바해서 준 거네요. 예. 10억 원 사전 증여가 있고, 네. 우리 회사 주식이 만주 네. 액면가 500원짜리가 네. 현재 주가 기준 10만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식을 네. 10만 주 중에 5천 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실제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시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액면가액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내야 되는 세금과 또 그 주식을 사는 배우자 입장에서 양쪽 측면에서 네. 세법엔 기준이 있어요. 아, 네. 대표님은 액면가로 양도를 하고 네.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5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양도 이제- 차익이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5억 원짜리거든요. 그렇죠. 예, 액면가는 250만 원. 네. 그죠? 그 소득세법상 네. 우리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의 5% 네. 또는 3억 원, 그거를 초과하는
작은 금액을 초과하거나 네. 같은 경우 시가로 양도했던 걸로 봐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네. 네,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5억 원의 시가를 네. 250만 원에 거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액이 4억 9,750만 원. 3억 원도 초과하고 5억 원의 5%인 2,500만 원도 초과하네요. 초과했죠. 그러면 양도 차액 4억 9,75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네, 네. 그 양도세하고 지방세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 여기에 페널티가 당연히 묻겠죠. 그렇죠. 예. 무신고 가산세가 한 20%,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20%, 2,400만 원 나오고요. 네, 네. 이게 20%가 아니라 이걸 국가가 부정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40%까지 페널티를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때 납부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산세 붙겠네요. 예, 가산세가 한 1년 기준으로 약 한 8%. 네. 이것도 예전에 만분의 3이었다가 만분의 2.5, 만분의 2.2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네. 현재 기준으로는 한 8% 정도 연. 그럼 결과적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넘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 한마디로 네. 양도세 신고 안 했다가 네. 그리고 액면가대로 했다가 부당행위가 된 거네. 부당 거래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시가의 5% 룰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95% 가액으로 거래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렇죠. 예, 95% 했었더라면 약 한 1억 1,200만 원 정도인데 그거를 결론적으로- 딱 경계에서 딱 잡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네, 네. 컨설팅이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95%까지는 우리 그 소득세 특수관계자 간에는 좀 그렇게 거래하셨으면 됐을 텐데, 요걸 알았으면 네, 대표님은 1억 5천만 원 세금을 내셨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네. 더 큰 페널티가 있어요. 네, 배우자는 아무래도 상속증여세법 따르겠네요. 상속 증여세법상 적과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규정을 보게 되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네. 그 시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것을 초과하거나 같은 경우에 네. 초과했는 금액 자체를 증여받은 걸로 보고 있어요. 증여계산 해보니까. 예, 그럼 증여계산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네. 5억 원짜리를 250만 원, 그러니까 차익이 아까 4억 9,750만 원 됐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3억 원도 초과를 했고, 그렇죠. 5억 원의 30%인 1억 5천만 원도 초과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작은 금액인 1억 5천만 원 초과분이 빼보면 한 3억 4,75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걸 중요한 이제 거네요. 중요한 걸로 봐요. 와. 그런데 네. 이 분이 사전 증여가 10억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전 증여 합산하니까 13억 4,700에다가 증여 공제 6억을 한다 그래도 과세 표준이 7억 4,700 정도가 되고 네. 증여세 계산해 보면 1억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신고 가산세 3,400만 원 그리고 불성실 납부 가산세 연간 8% 네. 다 돼 보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 배우자가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좀 관가하는 게 증여할 때 네. 증여세 계산을 할 때는 그 세율을 정할 때 기존에 받았던 증여 가액까지 다 합산해서 네, 그럼요. 공제를 제하고 다시 세율을 적용한다. 네, 이걸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네. 많더라고요. 실무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그 피가 섞여 있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양쪽의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 직원들, 주주들하고 그래 할 때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페널티가 없거든요. 네. 이따가 좀 사례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저가로 거래해서 음. 증여세를 조금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증여세도 사전 증여 지금처럼 사전 증여가 있었는지 그것도 그럼 확인해야 증여세율이 되네요. 얼마 되는지를 다 계산을 한번 해봐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5억 원이라고 하는 가액의 주식을 잘못 거래하는 바람에 네. 대표님이 1억 5천, 네. 사모님이 2억 1천만 원, 네. 3억 6천만 원이 넘는 추가적인 세금들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식 네, 흔하게 빈번하게는 배우자한테 네.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다가 네. 3억 6천이라는 세금을 더 네. 내게 생겼네요. 잘못하면 망합니다. 그러겠어요. 네. 예전에는 관행적으로요. 네. 대표님들이 사실 뭐 액면가로 거래하고 아주 저가로도 거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뭐 그렇게 눈여겨보겠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 과세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예.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예, 전산으로 바로 주식 이동할 때요. 네. 납부되는 세금이 계산되고 실제로 납부되신 지를 자동적으로 우리 그
그 전산이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바로 소명하라고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엄청 빈번할 것 같아요. 특히 네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절세 중?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거요. 네,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리게 네.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법상은 음, 그 양도인 양수인 양쪽의 페널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시가 5% 밑으로는 사실은 저가 거래를 하는 거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 시가에 대신 시가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가의 95% 기준으로 네. 반드시 거래하십시오. 뭐 방법이 5%까지는 없어요. 괜찮으니까. 네, 5%까지는. 네. 대신에 우리가 뭐 퇴직금을 조정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을 넣거나 해서 기준 가액인 과표 축소하는 것들은 뭐 사전에 좀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거래 가액은 95% 수준에서 해야 된다. 네. 그런데 피가 섞여져 있지 않는 우리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예를 들면 나와 우리 회사의 주주, 우리 회사 임원 또 직원하고 주식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좀 달리 좀 들여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양도인한테는 페널티가 없어요. 네. 양수인한테만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의 30% 정도 좀 저가로 네. 시가의 70% 정도 가액으로 거래하게 되게 되면 사실 그 부분들은 괜찮아요. 증여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예. 30%나 3억? 네, 예. 그보다 작은 금액을 넘으면 예. 가지고- 증여세로 증여를 보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는 당연히 저가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경계로 해서 안 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오. 안 넘게를 하는 게 기본인데 네. 이제 뭐 기장하는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워낙 기준에 또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시가로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시가로 거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현재 상증세법상은 30% 3억보다 네. 넘지만 않으면 네,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가로 거래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정도도 상당히 큰 금액일 것 같아요. 네, 예. 상당한 큰 금액이고요. 한마디로 뭐 30%가 3억이 넘는데도 최소한 3억까지는 어떻게든 더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예. 그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저가로 해보면 또 어떨까? 뭐 30% 시가의 70%까지만 해야 되는데 네. 60% 50% 낮추면 네. 일단은 거래 가액이 줄지 않습니까? 네. 양도 차익도 줄죠. 양도세를 좀 적게 내죠. 네. 그런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증여세.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양도세는 22% 세율 구간인데 내가 약간 초과해서 내는 증여세가 10% 구간이라면 나눠서 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면서 네. 어느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게 가장 나을지를 그 경계를 딱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걸 한 번씩 따져보면 그 숨어있는 절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수치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모든 걸 포괄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는 양도세나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증여세가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거래되는 양도 기준이 줄면 음. 왔다 갔다 해야 될 금액 자체가 또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내가 좀 더 저가를 했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나누는 걸로 인해 가지고 아껴줄 수 있는 세금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편법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약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엄격하게 그래서는 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우리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한 그 기준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시되 네. 또 주변 전문가 분들을 좀 통해서 네. 우리 세금을 내는 기준도 축소를 하고 사실 그 거래하는 금액 기준도 네. 여러 가지 세금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중소기업 대표님들 간의 거래가 거의 대부분 특수인 간의 네, 거래이기 그럼요.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